혹시 유치원 통합학급 입학을 고민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니언니TV 공부하는 엄마 윤정쌤이에요.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되었네요. 이번 구정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뉴스에 나와 많이 아쉬워요.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제한된 환경이지만 활기찬 생활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올 한 해 계획의 시작이 잘 진행되시나요? 저희 가족이 사실은 아직 넷이 모두 다 모여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연희가 아빠, 엄마, 오빠, 연희 이렇게 넷이 모두 다 모여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올해 이 답답함들이 사라져서 남편과 아이들이랑 같이 꼭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혹시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직 해외여행 계획은 조금 힘들겠죠? 저희 가족도 올 한 해 어떻게 신나게 살아야 할지 남편이랑 아이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기쁘게 살자. 사랑, 행복, 건강, 성취, 발전 등등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기쁨을 가장으로 생각하는 한 해를 갖기로 했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기습폭설로 교통은 마비가 되었지만 남편은 신나게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공원으로 나섰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통수길 낮은 내리막길에 자연 눈썰매장이 만들어졌지요. 사실 저희는 겨울에 눈이 좀 내렸다 하면 늘 이곳에 가서 쌍둥이들 눈썰매를 태워줘요. 돈 들이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줄 서지 않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놀 수 있는 도니언니네 전용 눈썰매장이에요. 슬슬 날씨가 풀리는데 과연 언제 또 눈이 내릴까요? 당분간 스키장, 눈썰매장도 가는 게 어려우니 이 도니언니 전용 눈썰매장도 많이 그리울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장애아동의 통합학급 진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저희 도니를 이야기하면 36개월에 자폐성 발달장애 2급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에 낙심을 했지만 우리 부부는 도니의 조금 다름을 빨리 인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받았으니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장기로 잡은 목표 중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목표가 바로 일반 초등학교 완전 통합학급 진학이에요. 완전 통합학급 진학을 위한 단기 목표로는 먼저 기저귀 떼기, 발화하기, 바로 걷기, 연필 잡기, 포크 쓰기, 공 잡고 던지기 등 생활 속 환경에서의 감각 통합과 소근육 활용 능력을 확장시키는 생활 속 학습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잡은 목표는 인지 능력과 사회성 향상이었죠. 말하기, 언어 핑퐁치기, 한글에 관심 가지기, 숫자에 관심 가지기, 부모 손 끌어잡는 크레인 행동 소과하기, 눈 마주침하기, 동생과 같이 놀기 등을 시도하고 도전하며 연습했어요. 이런 행동들은 부모가 직접 개입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꾸준히, 아주 꾸준히 치료 수업을 다니면서 수업을 받은 결과 우리 도니의 경우에는 확실히 개선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통합학급에서의 생활은 36개월 진단 후 단기 목표 설정에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목표예요. 우리 도니는 18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고 36개월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후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통합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비장애 아이들보다 뒤처지고
일반 어린이집이다 보니 선생님 입장에선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치원 교사 15년 근무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비슷하니까요. 조금 뒤처지는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손이 가고 마음적으로도 더 봐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들도 어리고 여린데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으로서, 관리자로서, 그리고 유치원에서의 보호자로서 모든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도니에게 준 제안에 남편도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상했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마음은 10분 이해했고 수용할 수 있었지만 저는 도훈이 엄마잖아요. 우리 도훈이가 안쓰러운 엄마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상주하는 기관에서의 완전통합이 가장 베스트 환경이긴 하지만 저희는 연희도 함께 케어하는 입장이라 맞벌이 부부로서 두 아이를 서로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이 환경적, 물리적으로 어려웠어요. 집안 어른분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누구보다 힘든 도니인데 연희도 없는 낯선 기관에 적응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 도니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가여움도 있었고요. 많은 고민 후 우리는 통합학급 생활을 적응하기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과 담임선생님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는 분명히 할 수 있고 쌍둥이 여동생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모방학습으로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도니는 배우니까 조금만 더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선생님들께 큰 숙제를 안겨드리는 이기적인 부모의 마음이었을 테지만 사실 그땐 우리에게 그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반 초등학교 완전 통합학급이란 큰 그림을 설정했고 도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완전 통합으로 다니는 것으로 더 큰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빨리 당면하여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까지 당시엔 시간적으로 4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막막한 시간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 4년간 완전 통합학급에 대해 매진하자는 목표를 세웠지요. 우리는 통합학급 진학과 생활을 통해 도니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유지해주자는 취지가 지금도 높아요. 그래서 10살이 된 지금도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요. 초등학교는 특수교사가 계신 환경이지만 별도의 분리수업 없이 2학년까지 일반학급 완전통합 형태로 생활했어요. 지난해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도 있었는데 곧장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살이 된 지금도 아직까지 변함은 없고요. 물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전달사항에 대해 다소 띄엄띄엄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줌이라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 줌을 통한 새로운 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 등 시대와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우리 도니도 잘 인지하고 잘 따라하고 있어서 대견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여러 부모님들 중에 완전 통합 학급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또 아예 특수학교로 보내시려는 가정도 많으세요. 그런데 특수학교도 경쟁이 심해서 선발 요건도 많고 최종적으로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겨주지가 기준이 되어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달장애 아이들만 선발하는 것은 아니니 경우의 수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의 가정 중에 저희 가정처럼 통합학급에 보내야겠다는 목표를 모두가 잡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통합학급 생활의 결정에는 아이의 발달 정도, 주변 시설의 환경, 그리고 아이와 부모의 목표 설정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와 계획이든 보호자 간 잘 상의하셔서 고민은 깊게, 결정은 빠르게, 의사소통 간의 다툼은 최소화하여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해요. 과거 저희 부부가 좀 의견 대립이 있었던 터라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저희도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대하여 마음 한켠엔 많이라는 경우의 수를 갖고는 있어요. 아이가 혹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무리해서 이탈되는 경우에 대한 예방책 아니면 대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 주변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늘 정보 창고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는 잘 안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핸드폰을 하며 운동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겪고 경험하고 느끼고 즐기는 수많은 일들이잖아요. 학교 진학도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아이가 얼마나 느끼고 소통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사는 요즘의 청소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아는 게 많아졌고 정보도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들, 행동들이 어쩌면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돈이도 곧 사춘기가 올 거고 2차 성징 시기가 오면 어떨지 세상을 넓게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도 마음 한켠의 작은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착하고 엄마 아빠 바라기로 커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라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겠죠? 씩씩하게 커서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제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통합학급에 대해 이야기하면 통합학급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간의 경쟁이 생기기도 해요.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우리 모두의 집 근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곳에서 15년간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이건 모두 특수학급이 없었어요. 공립이어도 시설이 오래된 곳이나 특히 사립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수학급은 우리같이 발달장애 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모든 장애 아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그만큼 시설적인 부분에서 적합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부족했던 과거에 지어진 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면에서 큰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기도 하답니다. 불가능할 때도 있고요. 사립의 경우는 특수교사 임용에 관련된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 체크하실 사항은 교육법상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친구들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에 특히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입학을 희망하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통합학급 진학은 사실 양면의 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 중 통합학급은 애초에 접으신 분들이 계시죠. 아이가 늦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집단에서 소외되고 특히 선생님이 한 명밖에 안 계신다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거나 치일까 하는 걱정.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가정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제가 유치원 경력 중 10년을 5살 반을 맡았었거든요.
처음에 유치원에 보내는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똑같아요. 특히 유치원 5세, 초등학교 1학년, 첫 입학 때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폭력성이 있거나 착석이 전혀 되지 않아 수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아이의 적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다른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 신경 쓸 여유도 없기도 해요. 물론 부적응에 관한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심적 대비는 필요하겠지만 지레짐작으로 인한 과도한 두려움과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Nope. 많은 고민과 의논 끝에 저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특수교사가 없는 일반 교육기관에서의 완전 통합, 초등학교는 특수교사는 계시나 온전히 학급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하는 완전 통합 학급을 선택했어요.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고 걔 중에는 아주 똑부러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과 조금씩 노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린이집부터 도니의 통합학급 생활을 거슬러 올라가면 3세부터 5세까지는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좋은 원장님과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서 은평병원 납병동을 병행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당연히 특수치료 수업을 병행했고요. 특히 5살 때는 납병동 특수치료 수업 후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 얼굴 익히는 행동, 단체로 아이들이 노는 경험을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익숙해지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낯선 장소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두려워하는 도니의 특성으로 인해 처음엔 텐트럼도 나타났어요. 도니의 텐트럼은 드러눕고 머리박치기였거든요. 어린이집에 안 들어간다고 떼쓰기가 심한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요. 뒤늦게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합류하는 날이 많다 보니 어색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적응할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못 준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특수치료 수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요. 그렇게 어린이집 후 역시나 특수교사가 안 계신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6세, 7세는 제가 다니는 유치원으로 쌍둥이 여동생 연이랑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도 특수학급이 없었고 심지어 특수교육 대상자는 우리 도니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면 제가 교직에 있었기에 교육청에서의 정보가 좀 더 빨랐던 곳도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는 각 지부가 있어요. 저희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이었는데 특수학급 대상자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교육 및 방학 중 체험활동 등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순회교육 프로그램도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안 계신 기관이라면 선생님들이 장애아동을 케어해본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경계성 아이를 만난 적은 있지만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를 직접 가르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통합학급에 대해 벽이 있는 거죠. 선생님들께도 장애아동에 대해 안내하고 주기별로 유치원에 특수교사가 방문하여 아이를 체크해줘요. 별도 수업도 해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조금의 다름을 알려주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이 아이들에겐 무조건적인 법으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다닌 유치원엔 도니가 유일한 장애 진단 아이였기에 순회교육을 통한 치료 수업 및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교사 교육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이 더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리 도니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나 가정환경상 연이와 같은 기관을 다녀야 하는 이유도 있었기에 특수교사가 안 계신 상황에서의 완전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특수교사가 상주하시는 일반 교육기관에서의 통합의 형태로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 중요한 이유도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속 계시면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 교육과 장애인식 교육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니가 다닌 어린이집과 유치원엔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담임교사 외에 늘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시습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럼 30명 정원 기준에 3명의 교사가 있는 경우인 거죠. 10대 1의 학습 환경이고 여기에 담임선생님의 센스가 포함되어 반에서 총명한 친구들을 적재적소에 늦은 친구들에게 짝꿍을 붙여주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도 해요. 늦은 친구도 즐겁게 친구들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장애인식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우리 도니도 사실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성별보다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남자아이들은 놀이에 있어 핑퐁이 안 되면, 즉 놀이 형태의 주고받기가 안 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살갑게 챙겨주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지요. 이런 상생이 유치원 때부터는 가능해진답니다. 물론 도니는 제가 다니는 곳이었고 저도 틈틈이 지켜보고 쌍둥이 여동생 연희가 늘 보호자처럼 지켜보며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발전한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연희가 도니의 인생의 가장 큰 발전 공헌자입니다. 보호자와 담임교사보다 더 확실한 짝꿍이 유치원 시절 늘 옆에 있었으니까요. 도니로 인해 행여라도 연희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담임선생님과의 협의 후 가급적 짝꿍으로 도니와 연희를 묶어주지는 않았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도니는 도니대로, 연희는 연희대로 생활하도록 가족이니까 일부러 붙여서 생활하는 것은 지양하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기에 도니가 좀 실수하면 연희는 멀리서 무심한 척 보고 있다가 슬쩍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거나 가끔은 친구들에게 도니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도니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담임선생님께서 지혜롭게 도니의 짝꿍 역할을 한 아이에 집중시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아이에게 역할 지원을 요청해 주셨기에 반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연스레 도니의 보조쌤 역할을 해주게 되었고, 이런 학급 분위기가 잘 형성되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통합학급을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첫 번째로 이런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역할은 다른 부모님들과의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유대관계예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비슷한 연배로서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시절에는 제가 교직원이었기에 부모님들과 관계 형성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게 좀 한계였어요. 유치원 시절 저희 쌍둥이들은 친구네랑 같이 어디를 놀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으로 아이케어에 효과가 있었지만 직업 특성상 친구 엄마들을 사귀지 못한 애로사항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아이들 케어를 위해 교사직을 내려두고 초딩 쌍둥이 1학년 뒷바라지를 하면서 같은 반 엄마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는 둘이 다른 반을 배정받았고, 그래서 엄마들도 남들보다 2배로 알게 됐고 몇몇 엄마들과는 깊게 교류를 하고 있죠. 도니 친구 엄마들과 교류하고 연희 친구 엄마들과 교류하고, 워킹맘만 하다가 놀아보니까 솔직히 좋더라고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다 보니 세상 참 살만하더라고요. 예쁜 카페에서 시간에 큰 구애받지 않고 브런치라는 걸 아이가 1학년 입학을 하고 다른 엄마들과 처음 먹어봤으니까요. 일할 땐 꿈도 못 꿔본 일상이었는데, 암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후 진학한 후 아이의 일상 그리고 저의 일상도 확 바뀌었습니다. 유치원 통합학급을 다니면서 치료 수업은 늘 지속되었고 종일 돌봄반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중 가장 감사한 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후 돌봄반 시간에 치료 수업을 유치원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들이 하원한 후 특수치료 선생님이 유치원에 방문하시어 빈 교실에서 도훈이를 봐주셨어요. 종일 돌봄반 친구들은 도니의 수업이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사실 부족해서 받는 1대1 수업인데 아이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겠죠. 약간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답니다. 종일 돌봄반은 많은 아이들, 특히 형이나 동생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 중 종일 돌봄반은 맞벌이 가정에 하나여 부모가 필요할 경우에만 신청하기에 제가 근무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었는데요. 대략 한 30% 이하로 종일 돌봄반을 다녔고 혼합반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오전 10시에 등원해서 점심 먹고 오후 2시가 되면 반일반 친구들은 하원을 하고 종일반 친구들은 종일반에 모여 놀이와 수업이 시작되었죠. 우리 쌍둥이들은 엄마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했기에 종일 돌봄반에서도 가장 늦게 귀가하였고 결론적으로 유치원에 가장 오래 머무는 원생이 되어 유치원이 제2의 집의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후 돈이 연이만 남으면 교무실도 들락이고 놀다가 엄마도 찾고 저도 일하다가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돌봄반의 공식적인 교사 비율은 7대1이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오가며 일을 하며 아이를 보고 부담임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들이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여 아이들을 봐주셨기에 담임 선생님들과 또 부담임 선생님들의 수까지 합하면 거의 3대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또한 돌봄반은 통상적으로 통합반으로 운영돼서 돈이는 그 안에서 더욱 다양한 친구들의 상호작용 모습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학습할 수 있었답니다. 돈이에게는 어쩌면 유치원이 가장 안전한 시설에서 아이가 편하게 놀면서 다른 아이들의 놀이 행동 그리고 학습 부진을 따라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방학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옆에 친구가 잘 앉아있으면 나도 잘 앉게 되고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칭찬에 기뻐하고 돈이의 변화하는 성장 과정을 보면서 통합교육에 대해 배웠고 확신했습니다. 통합학급 3학년에 도전하는 2021년이에요. 초등학교까지 통합학급에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통합학급을 해보시겠다 하시면 주저 말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세요. 물론 원장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부모님의 육아 목표, 계획들을 설명하시고요. 중요한 건 맡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는 부모가 이렇게 노력하여 양육하고 교육하고 성장시킬 거라는 걸 보여주셔야 하고 원의 입장도 많이 이해하시고 서로 함께 키워간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임 선생님들도 이해하시고 더욱더 잘 봐주실 거예요. 또한 통합학급의 일반교사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어쩌면 유치원에서 아이 관리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의견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받았던 의견처럼요. 한 아이를 살피다가 다른 아이를 다수의 아이를 놓치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될까 싶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의 이유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의무교육이기에 아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 통합학급에 대해 목표를 갖고 계시고 더 커서도 비장애 친구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꿈꾸신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더 통합학급을 추천합니다. 특수교사가 계신 곳이라면 더 좋겠지요.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쫄지 마세요. 다 똑같은 아이들의 그룹이니까요. 내 아이의 특성에 통합학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준비하시고 도전하세요. 점점 더 유익한 환경에서 통합학급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참된 교육의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교사로서, 논의 엄마로서 유치원 통합학급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체 생활의 적응을 통한 모방학습 향상. 두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활용. 세 번째,
동일 돌봄반 수업 300% 활용하기. 네 번째, 짝꿍 친구 도움을 통한 사회성, 사교성 및 부진학습 발전. 다섯 번째, 부모 교류를 통한 아이 친구 만들어주기. 여섯 번째, 초등학교 진학에 대한 예비학습이 있습니다. 통합학급에서의 생활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이유인 거죠. 이건 간략히만 보여드려요. 장단점이 있지만 교육을 하는 입장, 받는 입장을 모두 경험한 바로는 아이가 학습에 대해 경험 또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단체 생활 어울림에 거부 반응이 없고 마지막으로 보호자님들께서 궁극적으로 사회 속에 우리 아이가 스며들어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학급 진학과 생활을 추천드려요. 가능하시다면 특수교사가 계신 기관에서의 통합 형태로의 작급 참여를 추천합니다. 근처에 특수교사가 계신 기관이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특수교사가 계신 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돈이도 못할 것 같았고 그래서 늘 대안을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그 대안 카드를 써보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장애는 스펙트럼이잖아요. 빛이 광범위하게 퍼져나오는 것처럼 장애에 대한 진단이 너무도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그 포인트가 맞을지 몰라요. 2021학년도 새학기가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 미리 준비하셨겠지만 아직 통합학급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돈이를 키우는 마음처럼 저도 성심성의껏 답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기운찬 하루 되시고요. 옆에 있는 우리 아이 한 번 더 눈맞춤 해주시며 이쁘다 표현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이상 도니언니TV 공부하는 엄마 윤정쌤이었어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